JTBC도 사과했었던 윤석열 커피 보도, 일종의 이 허위 보도가 나가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이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좀 많이 퍼달라, 많이 읽어달라, 전파해달라라는 SNS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글들이 대선 공작 의혹이 제기되자 사라졌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SNS 지난해 1월 26일, 3월 8일 사이에 게시글, 공백, 삭제됐거나 비공개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길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의문을 국민의힘에 제기했습니다. 대선 기간 포스팅한 글을 왜 지웠냐? 이재명 대표 측, 해당 기간 게시물에 대해 이뤄진 조치는 없다. 이제와 그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라진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은 이런 글입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라며 뉴스타파의 저 허위 보도, 윤석열 커피 보도를 이재명 대표가 포스팅한 글이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글이 또 사라졌는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3월 7일 2022년 4만 명에 가까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며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라는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또 이재명 대표가 포스팅합니다. 이 글도 현재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게 삭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민감한 시기에 특히 이제 허위 인터뷰가 작성돼서 나갔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 SNS 글이 지금 삭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누가 왜 그랬는지는 뭐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저게 대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예. 대선 3일 전, 이틀 전에 썼던 포스팅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도 자동으로 무슨 관리자들이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됐으니까 뺀 건 아닐 것 같고 분명히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계정을 관리해서 스스로 삭제하지 않고는 내려갈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와 민주당이 삼각으로 연결돼서 언론을 끼고 저런 것들을 계속 보도했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큰 공감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는 당시 어떻게든 이겨야 됐던 것이고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뭐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JTBC나 MBC나 등등의 특정 정치적 성향의 언론들은 당연히 그런 쪽에 친화적인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같은 운명과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까지는 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김만배 일당이 나서가지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칼포시킬 때 그 방향이 윤석열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과 상관이 없어요.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막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면 이재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부인한 것까지는 범죄자들이 통상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 더 넘어서서 이건 윤석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걸 가지고 나오잖아. 이게 2011년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 윤석열이 당시에 검사했던 저축은행 사건이 잉태됐던 것이다라고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갔던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디자인을 했거나 기획을 했거나 그림을 짜지 않고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모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범죄자들은 자기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그냥 부인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이걸 아예 방향을 틀어서 김만배가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방향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거야. 너 나중에 네가 모른다고 하면 돼. 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게이트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본질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정치적 기획을 했다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의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글이 삭제됐는지 아니면 비공개 처리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보이지 않는 글들, 그중 일부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대장동 일당의 허위 보도를 읽어달라라는 글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 나오면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김만배, 신앙님 등을 오늘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신앙님,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등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은 고발.
김만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신앙님 주거지 등 압수수색, 어제 김만배 주거지 등 압수수색, 보도 경위 및 대가 관계 증거 확보에 검찰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여당의 윤재욱 원내대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수에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앙님 씨가 지금 검찰에 출석했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1억 6천 얼마를 받은 게 검찰로부터 수사로 딱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이 되니까 네. 김만배 신앙님은 돈을 안 받았어요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책값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책값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판본도 저거보단 싸요. 이게 어떻게 책값이 될 수 있어요? 검찰이 아마 이 사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면 당장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그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사실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일단 지난 1일에 신전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어제는 김만배 씨가 풀려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김만배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 대가로 돈이 오갔는가, 뉴스타파에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선 사흘 전에 공개한 과정, 나아가서는 다른 언론들의 보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도 이루어진 만큼 다른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가 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일단 배임 수증제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배임 수증제는 일종의 사적인 뇌물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거나 돈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임무에 반해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적 뇌물로 보고 배임 수증제죄를 적용하고 아울러서 언론사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합니다. 즉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오고 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책의 대가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배임수 증적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책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배임수 증제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검찰의 목표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혐의는 치열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증 가능한데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어허. 이 행위 자체, 즉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언론사 보도를 전제로 돈이 오고 간 행위 자체는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양측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보도를 감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 즉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데 검찰은 사활을 걸 것이고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 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단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일정하게 개입해서 이 전체 범행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수사까지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수사의 성패가 결론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신앙림 씨가 출석했습니다. 신앙림 씨 입장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다급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 일정 조율을 빌미로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의 어떤 맥을 박 변호사가 잘 짚어줬어요.